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엑셀넷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전에 발표한 알버트보다 먼저 나온 논문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배경을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지금 진행되는 그 형태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텍스트를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인을 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방법과 오토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R이라고 불리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GPT가 있고 AE라고 불리는 오토 인코딩의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 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처럼 이제 AR 방법은 forward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뒤에 거를 예측을 하거나 backward 이렇게 단방향으로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거고 AE는 이제 바이디렉셔널하게 양방향에서 예측을 학습을 해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벌트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벌트는 마스크 토큰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토큰의 위치 간의 의존성을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보면은 이제 is city가 있을 때 new를 예측을 하는 확률과 is city가 있을 때 york을 예측하는 확률을 단순히 곱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new와 york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사실 욕 is a city가 나왔을 때 뉴의 확률은 이거랑은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마스크 토큰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프리트레이닝한 그 데이터와 파인 튜닝한 데이터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파인 튜닝 데이터에는 마스크 토큰이 없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문맥이 길어질수록 롱텀 디펜던시가 심해지는데 이거는 벌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도 통하는 단점들인데 이제 시퀀스만 보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예전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문맥이 들어왔을 때 이제 롱텀 디펜던시가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엑셀넷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AR 모델과 AE의 모델의 장점을 합한 일반화된 AR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뒤에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ermutation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이 forward 같은 경우는 앞에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학습을 하게 되고, backward를 보시면 이제 뒤에서부터 8, 7, 5, 6, 4, 3, 2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permutation AR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을 무작위로 섞어요. 무작위로 이제 섞은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가지수가 8팩토리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8팩토리얼 안에 포워드와 백워드가 모두 조합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방향의 단점을 없앨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네 개의 토큰을 가지고 세 번째에 있는 토큰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회색 박스는 이전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 3을 예측을 하고 싶은데 지금 순서가 3, 2, 4, 1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근데 3을 예측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전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순서가 2, 4, 3, 1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3을 예측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의 토큰 정보와 네 번째 토큰 정보를 가지고 와서 3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도 1, 4, 2, 3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3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첫 번째 토큰, 두 번째, 네 번째 토큰, 두 번째 토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방향 문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AR 모델에서 가장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넷은 이런 식으로 양방향 문맥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AR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엑셀넷은 이제 양방향 문맥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단점을 극복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제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건 기존 마스터드 랭귀지 모델인데 이건 앞에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독립 가정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permutation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is city를 가지고 new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s city new를 가지고 욕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의 종속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스크 토큰도 없기 때문에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two-stream self-attention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위에 있는 식이 쿼리 스트림이고 밑에 있는 식이 콘텐트 스트림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여기 Z가 Z에 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여기는 이제 T가 포함되는다는 점이 가장 차이점인데요. 이 쿼리 스트링이 뭐냐면 이전 시퀀스의 정보를 활용하되 마지막 토큰의 그 위치 임베딩과 랜덤 이니셜라이즈드 벡터를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활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토큰을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컨텐트 스트림을 사용해서 이제 그 토큰 말고 다른 토큰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예측하고자 하는 토큰의 정보도 함께 활용해서 완전한 문맥 정보를 제공을 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기존의 어텐션 트랜스포머 방법이고 이 왼쪽 밑에 있는 것이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 방법인데 이제 위에를 보면 이 쿼리에다가 첫 번째 H1의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키 밸류에다가 2, 3, 4, 1, 2, 3, 4의 정보가 모두 들어가죠. 근데 이제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 방법을 사용하면 쿼리에 그 H1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즈드 벡터랑 위치 임베딩만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와 밸류에도 H1의 정보는 안 들어가고 H2, 3, 4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컨텐트 스트림에는 이제 이 대각선 밑에 그림에 있는 이 대각선에 보면 컨텐트 스트림에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쿼리 스트림에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트랜스포머 XL이라는 건데요. 이 트랜스포머 XL은 이 엑셀넷 이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의 저자들과 엑셀넷의 저자들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이 무엇이냐면 기존 트랜스포머는 이제 고정된 시퀀스를 초과할 경우에는 학습에서 그 나머지 토큰들을 제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그거보다 더 긴 텍스트의 정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XL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그먼트를 쪼개서 이전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캐시에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세그먼트를 학습할 때 이 캐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롱텀 디펜던시가 조금 완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단점이 저희가 세그먼트가 이제 세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도 이제 정보를 가져오고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도 정보를 가져오고 세 번째 세그먼트에서도 정보를 가져오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위치가 이제 세그먼트마다 0번째,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그먼트 2에도 이렇게 위치가 있고 세그먼트 3에도 위치가 있고 그래서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 게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단어 간의 상대적 위치 정보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고 밑에가 이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활용한 방법의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트와 엑셀넷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제 벌트는 타겟 간의 종속성을 모델링할 수가 없다. 이제 위의 식처럼 뉴와 욕이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단점이 있지만 엑셀넷은 이제 이 뉴와 욕 사이의 종속성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종속성을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 높은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 프리트레이닝 오타가 났네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는
이제 벌트에서는 북스코퍼스랑 영어 위키피디아 그 데이터를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더 추가하여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제 벌트 라이즈랑 동일한 아키텍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옆쪽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트랑 비교를 해보면 이 표는 이제 세 가지 다른 벌트 변형에서의 최고 성능을 나타낸 표이고, 그리고 엑셀넷은 그거랑 동일한 파라미터로 훈련된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엑셀넷이 모든 고려된 데이터셋에서 벌트보다 상당한 성능을 계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벌트랑 로벌타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네, 독해 및 문서 순위가 이 표이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요 왼쪽 위에 있는 게 텍스트 분류, 그 왼쪽 밑에 있는 게 자연어 이해이고, 제가 질의응답을 살짝 빼먹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독해 및 문서 순위에서 엑셀넷이 일반적으로 벌트랑 로벌트를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쿼드랑 레이스 같이 길이가 긴 문맥을 포함하는 태스크의 경우에 엑셀넷이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롱텀 디펜던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좋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거 연구인데요. 이제 어떤 걸 제거했냐면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의 효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트랜스포머 엑셀의 효과, 그리고 이제 밑에 네 가지 메모리, 스팬 베이스드 필드, 바이디렉셔널 데이터,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트랜스포머 엑셀과 이제 permutation LM이 들어간 엑셀넷의 그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두 개가 성능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메모리 캐시를 제거할 경우에는 긴 문맥을 포함하는 경우에 성능이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 좋지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추가할 시 레이스를 제외하고는 다들 성능이 매우 감소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엑셀넷은 벌트와 같은 방식은 AR 방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지만 마스크로 입력 값을 송상시켜서 이제 그 파인 튜닝과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의 불일치를 발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독립 과정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AR과 A의 장점만을 결합한 permutation 랭귀지 모델링을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엑셀넷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엑셀 아키텍처와 투스트림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현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